네, 안녕하세요. 차분남입니다. 4월 26일 금요일 차분남의 브런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개인 일정 때문에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근데 뭐 어저께 시장은 좀 공부했어야 되는데 어제 시장 돌아간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MTS,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보는 거는 정보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HTS, PC로 보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더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식 매매는 제가 봤을 때 데이터들을 어떻게든 이제 다 종합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그래서 확률 높은 방법을 선택해서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매하는 것.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MTS는 결국에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자료가 한정적이죠. 그쵸? 너무 작기도 하고 글지도. 그래서 HTS로 공부하시는 게 맞고, 일단 오늘 갭 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게 시작을 했는데, 오늘 금요일이라는 게 또 문제죠.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후 되면서 이제 좀 뭔가 약세장으로 좀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한 10시, 보통 9시 시작해가지고 9시 반까지는 좀 있다가, 그죠? 좀 있다가 그 뭐야, 한 11시, 11시, 12시 사이쯤 되면 또 장이 또 훅 빠지죠.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데 코스닥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쵸? 코스닥이 지금 음봉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잡아드리고 있지만은 요 라인, 요 추세 라인을 안 깨고 가지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빠져라, 좀 더 빠져라,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거래량이 문제예요. 거래량. 거래량, 지금 거래량 추이를 한번 보세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말랐다? 뭐 그 정도인데, 거래량이 근데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 신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거래량이 쭈쭈쭈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반등할 때 거래량 보세요. 반등할 때 거래량이 보시면은 거의 최저죠. 그쵸? 최저. 그러니까 여기에 선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선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최저 거래량까지 내려온 상황이면 거의 바닥권. 그죠? 거기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확 들어오면은 그다음부터는 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거래량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 최저 거래량까지 오진 않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늘 그걸 기록하기 쉽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겠다.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냥 오늘 거래량이 완전 마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어쨌든 일정이 있어요. 4월 30일 날부터 그거죠. FOMC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인들도 그렇고 뭐 하여튼 시장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외인들이 이제 코스피 종목만 지금 사주고 있어요. 아마 삼성을 사고 있겠죠. 삼성전자를 사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거래되는 상이. 거래되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외인들이 이걸 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외인 매매도 이거 아닌데. 외국인 매매상이 지금 보면은 어? 셀트리온 사고 있네요. 셀트리온 기아 현대차. 근데 이게 날짜가 어제 날짜예요. 어제 날짜 거고 오늘 날짜 걸 봐야 되는데 오늘 날짜 건 장 마감되게 나오려나? 잠정. 일단 지금 보면은 대한항공 여전히 대한항공 사고 있어요. 하여튼 제가 봤을 땐 삼성전자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삼성전자 지금 SK 하이닉스 그렇고, 그래서 안전 자산 쪽으로, 그러니까 안전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그거 외에 지금 그 뭐야, 바이든이 뭐 5년간 뭐 16만 킬로 업그레이드 받고 한국 전선주 호재. 요 뉴스 띄워가지고 전선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덩달아 이제 구리주도 한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사실 뉴스 띄워서 올리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작전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저는 패스합니다. 작전 부분은, 그러니까 세력들이 장난치는 것 부분은 일단은 뭐 선을 잡아드리면은 이런 건 있어요. 굳이 뭐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 오늘 대원전선 차트가 참 재밌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 차트는 하나 길게 봐야 돼요. 그죠? 길게 봐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라인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기에 뚫지 못했던 라인, 그죠? 여기 뚫지 못했던 라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선이 됐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갭으로 올라가면서 띄워줬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어쨌든 갭을 띄워서 이렇게 띄웠잖아요, 그죠? 이거는 세력이 돈을 쓴 거예요, 그죠? 돈을 쓰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다?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정리봉이에요. 근데 세력이 물량을 한 번에 정리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띄워놓고 위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개미들은 여기서 이제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더 갈 거라 생각을 하지만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확률보다는 이 고점에서 다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 상한가 만들어 놓으면은 세력이 좀 악독한 것 같으면 오늘 상한가를 만들고, 그죠? 상한가 아니더라도 막 여기까지 한 밀어놓고, 그죠? 요 정도까지 밀려놓고, 그 다음에 뭐 C회 털든가 아니면은 다음날 갭조절 털든가, 그래서 꼬리 만드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쌍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쌍봉 만든 다음에 여기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길고 긴 뭐예요? 고난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웬만하면 추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여기도 사실 추천 안 드리는데, 그죠? 여기서 이제 그대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각했을 때 어쨌든 고점에서 매매는 안 하는 게 정신건이 맞아요. 굳이 꼭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욕심이라든지 마음을 좀 잡고, 이게 아니더라도 뭐 바닥권에 잡아서 치는 거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너무 그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지금 어저께 이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지금 돌파 나왔죠, 그렇죠? 어저께 이제 19,000원 돌파 나오고 위에서 확 밀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빠지려나 싶었는데 오늘 다시 끌어올리는 모양새.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5선 타고 올라갔죠, 그렇죠? 이렇게 5선. 그러니까 이게서 5일선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한 애 같으면은 5일선을 타고 오른다. 그래서 시세를 줬다, 그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어제 고점을 뚫지 못하고 다시 또 밀릴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못 파셨더라도 오늘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눌렀다 다시 갈 거라 예상하는 거는 아직 기관하고 외인들 매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부분도 봤을 때 좀 괜찮고, 그 다음 뭐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상한가 이후, 그죠? 상한가 이후 공략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이거 보세요. 상한가에서 자, 이선 한번 잡아볼게요. 고점하고 저점선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시가선, 네, 시가가 여기죠, 그죠? 그냥 분봉으로 봐야겠다. 분봉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분봉으로 보면은 지금 보시면, 자, 저가 라인 여기가 저가죠. 그 다음에 고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한가 이후에 이제 시가가 여기, 그렇죠? 시가가 여기, 시가는 몇 시간 됐나? 시가 아니고 전이 시가 말고요. 단시가, 그렇죠? 자, 단시가가 여기거든요. 그럼 보통 시가에서 한 1%, 2% 정도, 그죠? 이렇게 빠진 뒤에 이렇게 상승 보여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3일선이나 이걸 보게 되는데 보통 1%에서 2% 정도, 그죠? 시가에서 1%, 2% 정도 또는 뭐 4% 정도까지 그렇게 빠진 다음에 다시 올려서 시가까지 올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일단은 확 미는 경우도 있지만 좀 강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도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요거는 당일 단타로 공략이 가능하겠죠, 그죠? 당일 단타로 이렇게 식으로. 그래서 오늘 만약에 거래량 좀 터지면서 가게 되면은 돌파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뭐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사실 이런 자리겠죠, 그죠? 이런 자리, 그죠? 요거는 이제 거래량 터지는 거 확인하면서 들어가시면 되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봐야 되는 종목들이, 어쨌든 지금 시장이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안전자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특별히 무리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 종배라든지 이런 것도 할 필요 없고요. 다만 이제 좀 굳이 하자면은
시장이 이렇게 밀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노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 보고 있는 거는 항공주들이랑 여행주. 그래서 오늘 보니까 쟤 누구야? 하나투어. 네. 하나투어 오늘 갭 띄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잘만 되면요. 잘만 되면 소위 말하는 뭐 요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갭을 띄워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쭉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지금 첫 번째 지금 요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요 갭백 본 상황이라서 요거는 요거 기대하는 것보다는 한번 좀 빠졌다가 이제 눌러주면은 그때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기서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괜히 종배는 하지 마세요. 요런 자리 종배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요런 자리 종배 위험해요. 차라리 월요일날 갭 뜨면은 목표가 여기 정도 잡고 그래서 짧게 보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갭을 좀 메꾸고 갈 가능성이 크다. 5선 공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5선을 갖다가 잘 지켜보면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 투어 말고도 모두 투어, 모두 투어 같은 경우도 오늘 똑같이 갭 떠서 이렇게 갔죠. 갭 뜬 다음에 눌렀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행주들도 지금 흐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행주도 흐름 괜찮고 그 다음에 항공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진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박스 만들고 있죠. 이 상황에서 그렇죠? 이 상황에서 박스 만들면서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뭐 그런 뉴스라든지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그때 아마 가지 싶어요. 그다음에 대한항공, 대한항공도 오늘 뭐 양봉 마감하면서 괜찮죠, 그렇죠? 시장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행항공주 관련해서 좀 보는 게 맞겠다. 그 정도로 해서 그냥 정찰주 정도로 집어넣고 공략하시면 되고 지금 자동차 제가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밀리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밀려주면 좋다. 그죠? 밀려주면 좋다. 밀려줘야지 우리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근데 이제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좀 재료 소멸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제 실적 장세 끝나기 전까지는 뭔가 이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저께 KB 오토시스, 네, 어저께 KB 오토시스 어저께 이제 종배 비스무리하게 했죠. 근데 오늘 갭 떠져가지고 고맙게도 우리 세력 형님들이 갭을 떠서 올려준 바람에 저는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게 지금 빠지고 있으면서 어디 여기 자리 중간 자리요, 그죠? 중간 자리 요 자리 지켜주는지 한번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런 화살표 나오잖아요. 지금 요 S 화살표가 나온 뒤에는 추세가 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래량이 좀 평상시랑 다른 거래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밀면서 개미들 물량 흡수하고 다시 갈 가능성이 크니까 요거 관점 놓고 꼭 보세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앞에서 이렇게 매집, 그죠?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또 위에서도 정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시고 뭐 매수를 만약에 고른다면 요 중간선 매수 혹은 요 바닥 매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K오토시스는 아마 자동차 부품이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공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있는 게 바이오 오늘 한올바이오 파마 한올바이오 파마도 지금 요 자리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런 상태가 되게 되면 박스권 하단쯤에서 요런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빠질 수도 있지만 보통 여기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래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지켜준다라는 모양새 그걸 나타내는 화살표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화살표 들어오면은 그 바닥은 좀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들어오시면은 잘하면 여기서 돌파해서 쭉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재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뭐 ABL 바이오도 오늘 돈이 살짝 들어오다 말았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요 화살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 들어온 다음에 눌러주고 요 자리 지켜주는 거. 그죠? 그래서 요 자리 지켜주는지 또는 오늘도 5선 타고 갈까 말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켜보세요. 거래가 터지기 전까지.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는 어쨌든 실적 발표가 셀트리온이 지금 기분 좋게 눌러주고 있거든요. 아주 땡큐예요. 땡큐. 이런 거. 저 주주분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땡큐죠. 살 수 있는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땡큐. 그래서 이런 자리들
였죠. 그죠? 17만 원 금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리들 지켜주는지 보면서 매수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쌍바닥 셀트리온 실적 발표가 5월 초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아마 주가 띄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아까 같이 이렇게 상승 한번 띄운 다음에 급하게 가는 경우, 급하게 가는 경우는 아까 대한전선처럼 이런 식으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위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밀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밀어서 가는 경우는 뭐예요? 더 나중에 끌어올리겠다. 세력 중에도 좀 큰 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하고 대우전선부터 비교해 보면은 다르죠, 그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막 급하게 확 끌어올린 티가 나요. 이렇게 갭 뛰어가면서 급하게 뛰어올렸다. 재료 소멸이 빠르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빨리 올려서 빨리 채취해야 되는 아이. 그런 식으로 이제 테마를 갖다 좀 분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종목들이 뭐 한국석유라든지 유가 관련들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얘도 지금 한번 해먹고 이제 마지막 설거지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한번 띄어서 해먹고 또 띄어서 해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 마무리 작업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테마는 저는 이제 건드리지 않아요. 안 봐요. 자, 그렇게 보시고 하나씩 좀 세네요 오늘. 네, 쭉 돌파하고 신고가 오늘 만들려나? 그죠? 그거랑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갭 뛰어서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이에요. 쌍봉이잖아, 그죠? 근데 이 쌍봉이 되게 웃긴 게 이렇게 고점이 높아지고 있는 쌍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저점을 잡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고점 연결한 선보다 저점 연결한 선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어지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주봉인데, 이런 식으로 주봉인데, 이런 식으로 그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 나온 게 이게 가죠. 그죠? 그래서 요걸 생각해서 여기 이제 추세 라인 그릴 때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눌러가지고 얘를 갖다 당겨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당겨보면은 대충 각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5만 원까지도 한번 또 찌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또 수세 들어오면서 뭔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아직 뭐 반도체의 봄은 오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립식으로 사서 모아가는 그런 종목이 돼야 되나? 뭐 그런 생각들 좀 합니다. 일단 좀 지켜보시고요. 일단 예측이 그렇다는 거지 뭐 꼭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그 다음에 뭐 돈 괜찮게 번다는 조선주들이 지금 여기 위에서 박스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끝났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은데 네, 실적 발표 이유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HD 한국조선해요. 한국조선해야 얘가 아직 실적 발표를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실적 발표 이제 조선 쪽의 실적 발표 끝날 때까지 계속 이슈를 가져가려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 좀 지켜보면은 뭐 조선 기자재 쪽도 괜찮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하나 엔진이라든지 얘네들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하나 엔진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 봉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요 봉 위험하고 왜 위험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물량 정리한 게 보인다. 그죠? 근데 이제 개미 물량만 정리되고 아직 기간 외인들은 물량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올려서 위에서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걸 노리고 들어가는 거는 별로 추천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추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괜히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애들 하는 경우는 짧게 아니면 확실한 경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YC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예요. YC 같은 경우 제가 5선 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눌러서 가거나 세내면 5선 타고 간다. 그래서 계속 5선 타고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니까 얘는 확실했던 게 뭐냐면 요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박스 만든 게 있으니까 그죠? 바로 앞에 박스 만든 게 있고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오늘 해지주 제주은행들도 움직이나?
제주은행 정도 지금 자리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은행은 그냥 내사업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또 자리 지켜주는 자리도 지켜주게 되면은 시장 빠지면은 금리 관련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다시 또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FMC 결과에 따라서 제주은행도 향방이 아마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뭐 그 전에 이제 불확실할 때 한번 확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하나 시스템이 지금 시세 들어오면서 우주항공 쪽에 시세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랙 아이도 오늘 시세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한국항공우주.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큰형님이 아직 살아있어서 우주항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시장 살펴봤을 때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기 관련해서 전기 쪽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상승이 세 번째 이루어지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쵸? 그래서 괜히 물리지 마십시오. 괜히 물리지 마시고 밑에서 괜찮은 애들을 먼저 선점을 하세요. 네. 항상 가는 종목은 꼭 오늘 아니더라도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이거는 뭐 당장 이걸 놓친 본인을 공부를 게을리한 본인을 탓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짧지만 금요일이니까요. 그죠? 금요일이니까 짧게. 나는 20분을 했구나. 자, 오늘 광명전기도 움직이네요. 드디어. 아유, 광명전기 드디어 움직이네. 그죠? 파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게요. 종목들 제가 이제 얘기 말씀드리면은 뭐 대한전선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쵸? 그러니까 뭐 항공우주 뭐 지금 요건 아직 안 가고 있지만 그 다음에 YIK 광명전기 제주은행 그쵸? 현대임스 뭐 다 좀 다 시세 주고 그쵸? 다 수익 나오는 종목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눌림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저께 코리아 IPT도 시세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특별하게 뭔가 스킬이 있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차트만 잘 분석하고 재료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여러분도 스윙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제일 어려운 게 스윙 포지션인 것 같아요.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좋은 주말 되시고요. 네, 주말에 봐서 제가 영상 하나 또 만들 생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목표가? 네, 하여튼 주말에 제가 시간 되면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성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